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2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증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먼저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좀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연결되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서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9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8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 조금씩 눌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중국 관련 특히 화장품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이 OEM 화장품 주식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콜마가 먼저 시동을 걸었고요. 금요일 날은 코스맥스 역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봤고요. 실적이 좋았던 코스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 실적을 발표했고요. 지난 4분기 연결 매출 3,288억 원, 전년 대비 47%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연간치고요. 영업이익은 10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장별로 한번 살펴보면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64% 증가했습니다. O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3%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해 공장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3% 국내보다 좀 더 높게 성장하는 모습. OPM, 영업이익률은 8%. 역시 국내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그리고 또 자동화가 더 최신 시설로 갖춰진 상해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런 모습이고요. 광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56% 증가, OP 마진은 17% 굉장한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 올해 가이던스는 국내 매출은 전년 대비 10에서 15%, OP 마진은 5%, 영업이익률은 5% 가져간다라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는 3.3%에서 5%라면 1.7% 영업이익률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중국 매출 역시 전년 대비 25에서 30% 매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OP 마진은 8%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및 중국 공장들의 고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익성이 좀 더 제고가 된다면 올해 실적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추세가 코스맥스 단독이 아닌 한국콜마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전반적인 이 OEM, ODM 화장품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금요일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조정했을 때 14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라인 12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팀장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보니까요, 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도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사업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는 긍정적이지만은 그래도 이 시장이 워낙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확실히 내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금요일날 주가가 말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정말 실망을 했다면, 주가는, 조정을 받았을 텐데요. 오히려, 시장 상황과 반대로 급등이 났죠. 그런 측면은 좀 다른 측면을 좀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면세점주도 그렇고요. 카지노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여타 최근에 강했던 IT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과대됐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그 종목과 그 업종만 보는 그런 특성이 있죠. 하지만 주가는 항상 그 업종이 좋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업종이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업종 전체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오히려 나머지 IT나 낙폭과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 따이공의 규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이런 우려가 좀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12월, 1월 달에 실적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오히려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때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이었지만 오히려 시장에서는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1일에 주셨던 첨단 러닝 손절가 터치했고요. 같은 날 주셨던 상신 EDP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위메이드도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월 7일에 주셨던 SM 2.82% 그리고 1월 31일에 주셨던 삼지전자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월 28일에 주셨던 신세계 인터내셔널 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낙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3일에 주셨던 HSD 엔진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월 11일에 주셨던 머큐리 8%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코엔텍 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또 1월 28일에 주셨던 조광페인트 4.17%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서진시스템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 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주마태 전문가의 롯데 정밀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는 이용호 팀장의 위지웍 스튜디오 올라와 있습니다.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는 수익률이 두 자리입니다.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는데요.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1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T-로보틱스 올라와 있고 2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약 일주일 만에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1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위부터는 수익률이 20%가 넘습니다. 주마태 전문가의 하이비전 시스템 올라와 있고요.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에 올라온 종목은 벌써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의 FNF 벌써 약 일주일 만에 2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 반정희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60% 달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이 1월 31일에 추천해주신 삼지전자 현재 수익률이 5% 넘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밑바닥에서 조금씩 2019년 들어서 올라오면서 지금 그동안의 그 하락세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2018년도에 1월 달에 반짝이다가 이제 11개월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20개월 선을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2019년 들어서 1월 달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20개월 선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되어서 2015년부터 바닥에서 상승되었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월 달에 갭 상승에서 20개월 선을 돌파를 했지만 이 그동안의 그 어떤 하락세가 굉장히 그 가팔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매물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의 흐름이 1월 달에 갭 상승을 계속 유지시킬 것인가,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되게 중요한 한 달의 흐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선의 지지를 지난달에 이어서 확인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도에 한 해 동안 빠졌던 이 부분이 전환이 될 수 있겠죠. 3월 달까지 이제 올라간다면 더 확실한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 말에서 2018년도 들어서는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에 한 해 동안의 이 하락세는 약간 좀 그 이상할 정도로 일부러 이 그 20개선 붕괴시켰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 그 봄이 다가오기 이전에 삼지전자가 조금 다시 움직이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코스피는 220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0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대로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2%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오르면서 약세장을 탈출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대외 변수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도 해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지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는데요. 삼성전자 0.76% 상승하면서 4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1% 상승하면서 74,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까지 올랐고 21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 6위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포스코 현재 0.5%, 삼성물산은 0.4%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 한국전력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 상승하면서 2200선 회복했고요. 약 1분 만에 13포인트 오르면서 2209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하면서 다시 740선까지 회복했고 74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모두 좋습니다.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 가남 3상 발표 등으로 임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 오늘 증권사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계열들 오늘 3형제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0.69% 상승하면서 72,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E&M은 지난주 금요일에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5% 상승하면서 22만 2,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CJ E&M이 현재 이 CJ 헬로 매각 대금으로 확보한 8천억 원으로 이 M&A에 나설 전망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도 오늘 0.74%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0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8만 6,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0.4%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9,2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지난주 금요일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웅제가 미국에서의 보톡스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하락세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52만 8,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HLB 오늘 강한 출발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8만 2천원대까지 올랐고 8만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3% 오르면서 상승을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중국에서의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면서 이 매수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9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오늘 18만 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어닝 쇼크로 6%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즈는 오늘 0.38%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9,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머큐리입니다. 자, 머큐리가 지금 그 상장한 지 이제 2018년도 12월 14일이니까 달수로 3달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첫 달에 굉장히 뜨거웠었던,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럭비공 같은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상장했을 당시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는 그 토대 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유무선 공유기 AP라고 불리는 이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6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5G 관련주로 지금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5G 관련주가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그 수소, 뭐 남북경협 하고 정치인 테마, 근데 지금 뭐 정치인 테마라던가 남북경협 테마는, 그리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굉장히 그 어떤 이슈에 따라서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5G 관련주는 이제 그것만큼 강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5G 시대가 굉장히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갤럭시 S10이죠. 지금 이제 뭐 대규모 이제 프로모션을 준비하면서, 뭐 그 전에도 그랬죠. 9, 8 시리즈별로 나올 때마다 뭐 연예인도 동원을 하고 여러 그 서울이라던가 뭐 각 지역의 어떤 거점에다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현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S10도 이제 아마 뭐 5G에 대비해서 폰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5G 시대가 앞으로 그 발빠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 수혜주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머큐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KT, LG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의 모두 공급, 통신 3사의 모든 공급을 했던 지금 이력이 있기 때문에 머큐리에 대한 기대감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그 때에 맞춰서 상장을 했고요. 2018년 12월 달에 상장을 한 뒤에 한 4일 동안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빠지면서 6,000원대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더 하락이 깊어지면서 이 그 상장했을 당시에 공모가가 처음에 이제 뭐 너무 높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제 그 한 5일째부터 완전 반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신규 상장주가 한번 요 정도에서 반전을 만들어서 지금 극적으로 이제 되돌려놨는데, 이게 만약에 정처 없이 그냥 쭉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날 뭐 둘째 날 이제 기대감에 산 사람들,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실 신주 물량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뒤에 샀는데 주구장창 빠져버리면 이제 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물벽이 쌓이고, 그러면 그 뭐 한 달 내내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일주일 내내 빠지면 그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 이제 매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보호회수에 걸린 물량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첫날부터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가 힘든데,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빨리 회복을 시켜버렸거든요. 5일, 6일째 만에 완전히 되돌려가지고 그 4일간의 하락을 완전히 그냥 바로 되돌려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되돌려버린 다음에 지금 2달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어디 위에서 있냐면, 딱 10,000원 선은 안 건드리고, 여기가 마치 전선, 참새가 이제 그 전선을 2발로 밟으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선을 안 밟는 듯이 지금 위에 딱
걸쳐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예요? 2018년 12월 14일 날 상장했을 때 최고가가 그 라인이에요. 그쵸? 그때 고가가 1,200원이었어요. 첫날에 1,200원 딱 찍고, 아, 10,000원을 돌파하나? 샀는데 그거 다 물린 거죠. 근데 5일 만에 회복을 해서 지금 보면 이 라인에서 지금 넘나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줄타기 하듯이 밟지는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게 2달 동안 여기를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세가 나온다고 지금 생각해요. 여기서 바로 회복을 못했으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졌을 거예요. 근데 바로 회복을 한 뒤에 지금 보세요. 10,000원, 한번 2019년 1월 8일 날 14,500원으로 갔던 거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라인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10,000원 선과 그때 상장했을 날, 상장 첫날, 그 당시의 고점을.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냐면 지지선으로서의 확률이. 그러면 이제는 이 위에 12,000원대만 돌파를 하면 다시 2019년 1월 8일 날 기록했던 이 모습을 다시 재현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상단에 왔어요. 12,000원 부분 상단에 왔는데 지금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 이번에 또 가는데 자,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2019년 1월 달의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14,000원, 15,000원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갤럭시 S10 출시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5G 시대의 그 어떤 주식 중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머큐리도 하나의 종목으로 지금 기술적인 모습도 좋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11,000원, 목표가는 17,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 월드입니다. 자, 이거 또 가져왔는데 자, S&P 월드가 그 강하게 오를 때 2018년 11월 달부터 11월 달에 173.08%가 올랐네요. 그쵸? 그 고가상으로 급등을 한 뒤에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뭐 조정이 이게 조정이에요 지금. 그쵸? 조정을 위로 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입니다. 자, 가장 약한 모습은 강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오르는 모습인데 정말 강한 모습은 이렇게 하고 이게 조정이에요. 이게 강이죠. 이건 정말 강한 조정의 모습이거든요. 위로 올리면서 조정을 한다. 그럼 이거는 이 세 개의 제가 그림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물론 확률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급락을 해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다 붕괴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확률의 문제거든요. 확률상 뭐 횡보하는 거라던가 꺾이는 것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뭐 장대 음봉을 기다리고 밑에서 무슨 내가 뭐 10,000원대 초반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확률이 오히려 이런 그 올라가는 조정 속에서 따라가면서 사는 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S&P 월드가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는 화장품주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게 움직이고 밑바닥에서 약간 화장품주들이 그동안에 너무 그 실현을 당했는지 좀 바닥에서 조금 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안 좋을 때도 올랐는데 화장품 업종 전체가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이 오면 얘는 그럼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을 때 좋았는데 더 좋아지면 같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또 걸린다, 이거 사이클이. 지금 그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쿠션 제품 함침용 스펀지 제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 이런 제품 용기에 담아서 쿠션 안에 찍어 바르는 고무를 만드는데 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월드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종이 좋아지면서 만약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게 좋아지면 당연히 S&P 월드가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또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눈여겨봐야 된다. 20,0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Y솔입니다. 자, Y솔도 머큐리랑은 약간 영위하는 사업은 틀리지만 흐름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5G 관련주 얘기를 했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이 나온다. 아이폰의 신작이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그쵸? 너무 가성비가 낮다. 물론 애플의 아이폰을 보고 가성비를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었냐.
지금 XS나 뭐 이런 것들이. 자, 그럼 S10 여기서 삼성이 아이폰에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뭔가 신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판매량이 좋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S10도 나오고 그다음 뭐 11 나오고 이럴 텐데 점점 더 이 와이솔이 그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와이솔은 주력 제품이 스마트폰 소 필터예요. 근데 이게 소 필터가 휴대폰 통신에 필요한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부품인데 이게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 판매를 하고 글로벌 3위입니다. 근데 고주파수에 대한 설계 능력과 고정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G 전용 스마트폰은 4G보다 한 대당 20개 이상의 소필터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5G 시대가 아까 다가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도 뭐 선도 깔고 이러겠지만 그럼 휴대폰 제조사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5G 시대에 맞는 전용 스마트폰을 내놔야겠죠. 근데 그 스마트폰 안에는 4G 시대보다 훨씬 더 와이솔의 소필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삼성만 내놓고 있어요? 너도 나도 다 내놓겠죠. 삼성, 뭐 하웨이, LG, 뭐 애플 다 내놓겠죠. 소니. 자, 그러면 이제 와이솔의 스마트폰 소필터는 개수가 더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지금 5G 시대에 뭐 망을 까는 뭐 이런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부품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더 비싸진다. 그것 때문에 주목을 해야겠죠. 자, 와이솔 딱 그거에 맞춰서 또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지금 머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갔죠. 이건 이미. 자, 16,000원 선이 지금 이 어떤 윗부분의 저항이었는데 얘는 18년도 9월 달에 그걸 돌파한 뒤에 어디서 치고 있냐면 위에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 있죠. 2015, 16, 17, 18. 이 박스권의 부분에 이 매물을 지금 완전 밟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그냥 하나로 칠해보세요. 이거를. 하나로 칠해보면 여기를 지금 밟고 있다고요. 이 단단함이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단함이 확인된 거를 딱 밟고 위로 튀겠죠. 그러면 2만원대 돌파와 2018년 9월달에 2250원 돌파 같이 이루어지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하는 바로 이 2015년에서 2016년의 이 모습이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 초반에 지금 노리셔야 된다. 그래야 연말에 갔을 때 와이솔이 점점 더 솔솔 바람이 불어서 위로 올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16,000원, 목표가는 2만원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5G와 관련한 머큐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만나본 S&P 월드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매출 증가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본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소필터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서진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9%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무역의 분쟁 이슈 중 하나죠. 바로 5G 장비 문제입니다. 네, 중국의 화웨이 장비 정보 유출이 가능케 하는 백도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정부와 통신장비 구매 등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이콧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공격이 확대되면서 화웨이의 영향력은 점점 위축되는 반면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국내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확대 예상되면서 삼성전자의 기지고객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메타케이스를 공급하는 동사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수혜를 입을 거라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주가 흐름은 지난 14일에 52주 최고가 2150원을 찍고 매물대 구간인 19,000원에서 2만원 주가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2만원을 넘어서 안착이 된다고 보면 2017년 9월 15일의 정고점이었던 21,000원대까지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본느입니다. 동사는 2009년 3월에 설립된 화장품 개발 및 제조 기업으로 현재는 ODM, OEM 사업 자체 브랜드를 통한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해외 리테일 PB 브랜드 및 색조 화장품 브랜드 ODM, OEM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2012년부터
자체 브랜드를 런칭하였습니다. 자체 브랜드 제품은 전 세계 27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4천여 개의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마진 브랜드 매출 비중 확대와 신규 수주입니다. 고마진 브랜드 매출 비중 확대와 픽시, 팬티뷰티, 칸도 등 기존 ODM 고객사들의 신규 수주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2018년, 2019년 큰 폭 이익률이 개선이 기대됩니다. 2019년 예상 브랜드 매출 비중은 35%로 비중 자체는 2018년 예상 42%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큰 폭의 ODM 신규 수주에 따른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절대적인 브랜드 매출 자체는 여전히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ODM 신규 수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통상 신규 오더 수주를 받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고객 생산 오더가 약 3년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향후 2-3년간 캐시카우를 성공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ODM 매출 내 신규 매출 비중은 2016년 20%에서 2017년 30%, 2018년에는 40%까지 올라온 만큼 향후 안정적인 ODM 매출이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 시장 공략입니다. 화장품주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습니다. 화장품들의 주 매출처가 중국이다 보니 중국의 춘절, 광군제, 그리고 따이공의 뉴스에 따라 화장품들의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사드 문제와 따이공 규제 등으로 인해 화장품들 주식이 전체적으로 우하향 추세였는데요. 동사는 중국만을 바라보지 않고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브랜드를 운영 중입니다. 동사의 가판 브랜드인 터치인솔은 세포라, 미국의 전 매장의 입점에 이어 미국의 편집숍 2위인 얼타 매장의 입점, 영국 샘프리지 플래그십 매장 오픈, 영국 드럭스토어 부츠 100개 매장 오픈 등 북미 시장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아시아 대비 미국 기반의 글로벌 브랜드와 거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려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공사는 디지털 광고 미디어랩 사업과 국내 최초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인 다인 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인은 곰TV, 아프리카TV, 판도라TV, M군 등 국내 주요 동영상 매체들과 제휴하여 월 순 방문자 수 3,120만 명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사업 기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광고 시장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부분의 수혜 예상입니다. 방송 시장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재편됨에 따라 온라인 모바일 광고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크로스 미디어랩 사업 부분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디어랩 사업은 광고주, 광고 대회사와 매체 사이 광고 유통을 전담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의 시장과 함께 미디어랩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동사는 2017년 유튜브 공식 미디어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글과 유튜브 성장과 맞물려 향후 미디어랩 사업 부분은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게임 광고 분야의 사업 확장 기대감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주목할 점은 게임 방송의 꾸준한 성장세입니다. 게임 방송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게임 중계 서비스 산업이 지속적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게임 동영상 시청자 수는 6억 6천 명에 달하며 4조 9천억 규모의 시장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게임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의 독점 미디어랩입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 광고 사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니지엠, 블레이드 소울 광고 등 수주의 게임 분야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NH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안정적인 게임 광고 수주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원 데이터의 자산의 주목입니다. 애더 네트워크 플랫폼인 다원은 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연동하여 고객 타겟팅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세그먼트별 시청 데이터 등 정교한 타겟팅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NH 엔터테인먼트 데이터베이스와 앱 로그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NHN 에이스 결제 플랫폼인 페이커와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향후 충분한 고객 데이터와 트래픽 확보, 동사의 데이터 자산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3,5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가온미디어입니다. 동사는 2001년 설립된 네트워크 장비 생산 전문기업으로
리눅스 기반의 IP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성장해왔습니다. IP 기기의 다양화, 방송의 디지털화 및 고화질화, 동사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술로 AI 셋톱박스가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은 약 70%로 주요 고객은 국내 및 글로벌 통신사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입니다. 제가 동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품 교체 주기보다는 빠른 기술 개발로 견고한 성장 지속 전망입니다. 셋톱박스의 전방 산업은 통신사 및 케이블 사업자를 통한 방송 통신 사업으로 동산업 사업자들이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와 2년에서 3년 주기의 약정 계약을 맺고 셋톱박스를 무상 대여하여 방송을 송출합니다. 초고화질 방송, UHD 서비스 개시, 안드로이드 TV 플랫폼 및 음성인식, 채택 증강 등 방송 관련 신기술 이슈들은 약정 이후 셋톱박스의 교체 수요를 촉진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셋톱박스의 2-3년 교체 주기가 발생하며 고객사 추가 확보에 따른 눈덩이 효과가 발생해서는 견고한 성장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IPTV 시장에 선 진입해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와 믹스 개선을 통해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동사는 중장기 성장을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대 실적 경신 지속과 이익률 개선 전망입니다. 올해 동사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능의 효용성 증대와 함께 국내에서 셋톱박스 교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대형 사업자 주도로 소비자의 IPTV 전환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성 기반의 AI 셋톱박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남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셋톱박스의 수요도 점증할 전망인 가운데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북미 대형 통신사 사업자향 홈 게이트웨이 다툼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속적인 장기 성장에도 주가의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익률 또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셋톱박스 제품 원가에서 메모리 D램과 낸드 플래시는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메모리 가격이 후행해 고정 가격으로 메모리를 매입, 원가에 반영합니다. 작년 말 대비 올해에는 30% 안팎의 메모리 가격이 추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영업 마진도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000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본네 그리고 인크로스, 가온 미디어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셀바이오텍입니다. 작년 이 사상 최대 매출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신일서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7.05% 상승하면서 3만 원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셀바이오텍의 역사에 있어서 아직 20년 선도 만들어지지 않은 20년이 채 안 된 상장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지만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20년이 안 됐는데 그 동안의 흐름은 사실 승승장구였습니다. 듀오락의 성장 때문에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듀오락을 정기적으로 먹었죠. 그리고 지금 그 듀오락이 이제 유사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히트를 하나 치면 미투 제품이 엄청 나오잖아요. 특히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틀리게 그런 미투 공세를 이겨내기가 힘들죠. 대기업은 제품이 워낙 많고 자본력이 많기 때문에 미투로 누가 따라온다 그러면은 미투로 보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딱 하나밖에 제품이 없는데 미투를 치고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져. 지금 그 미투 제품들 때문에 단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프로모션 공세를 이기려면 가만히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시장 지휘력이 강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가서 지금 3년간의 하락이 있었고,
2016, 17, 18, 3년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3년간의 하락이 있었던 거는 상장에 20년이 채 안 된 역사 속에서 2006, 7, 8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에 3년 연속 하락한 뒤에 그 뒤에 대폭 상승을 하죠. 2019년부터 2015년 6년까지 엄청 달렸습니다. 그리고 3년. 사실 성장하는 기업에서 3년 이상 하락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2019년에는 양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금 시기긴 하는데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여기서 만약 3년간의 하락이 끝나지 않고 4년간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셀바이오텍의 위기는 더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쟁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일단락이 되었고요. 셀바이오텍을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VIP 고객은 셀바이오텍 공장 견학을 시켜주고 그 주변에 그 어떤 관광지 견학도 시켜줍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충성 고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충성 고객은 아마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의 미투 제품으로 인해서 조금 시달렸던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 파일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은 기후에 불과하게 되고 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19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7% 오르고 있는 것도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셀바이오텍의 주주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은 이미 3년을 하락했다는 게 더 반가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년째인 올해는 상승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대아TI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 이 지수에 편입되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가다가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아TI 같은 경우는 철도 제어 시스템 개발 및 공공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남북 관련주 아니면 GTX 관련된 주로 편입이 돼서 아무래도 남북 테마나 아니면 GTX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FTSE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이 편입 비중,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지금 최근의 주가의 흐름은 결국은 남북 간의 테마, 그리고 남북 간의 철도 관련 이런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21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갭상승하고 주가가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1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맥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9%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2,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23억 원으로 48.9% 정도 성장했습니다. 매출액 1조 기업의 어떤 진입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탄탄한 생활용품 사업을 기반으로 화장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같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려가 컸던 중국에서 좀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제조자 어떤 개발 생산, ODM 업체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표 업종들의 어떤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동사도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고 있고요. 올해도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와 중국 법인의 경우에는 내실 경영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이 잘 이뤄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사 주문 확대와 어떤 신규 고객사 유치에 따른 탑라인의 어떤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어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좀 다소 아쉽지만 오하이오 법인은 어떤 꾸준히 고성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월드도 PB 제품 어떤 재고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이 마무리된다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14만 5천 원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원하시면 목표가 터치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유가 있으시면 아마 조정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분할 매수하셔서 목표가 18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는 지난해 4분기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731억 원, 4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7.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84.6% 밑도는 어닝 쇼크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이제 지난 4분기부터 제기됐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법 위반 관련 논란, 그다음에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등의 악재를 털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모빌리티, 페이 등 신규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비용과 인건비가 이미 반영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규 사업의 수익화와 실적 개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핵심 사업인 광고 부분이 1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전사 매출과 이익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신규 사업 부분의 수익화와 비용 통제로 인한 적자 규모가 좀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AI 기반의 신규 광고 상품이 출시 예정인 2분기를 기점으로 광고 매출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기타 사업 부분으로 이제 커머스, 모빌리티, 페이지 등의 핵심 계열사들의 톱라인 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투자의 중심이었던 인력의 증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비용 확대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광고 선전비도 매출 상승 폭에 비해 증가폭이 좀 컨트롤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좀 우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가는 이미 이제 악재를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수익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13만 원, 손절가를 92,000원을 설정을 하고 한번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8% 상승하면서 22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200선에서 출발했다가요. 28분경에는 2211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도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오늘 319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현재 3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현재 6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LG화학 오늘 3.68% 이상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제치호 여전히 4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39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화학주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48만 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거 매도세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46,750원에 흘러가고 있고 SK하이닉스 이제 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1.43% 이상 상승하면서 2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6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오늘도 밀립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미국과 관련해서 이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만 원 선 이탈했고요. 11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삼성물산까지는 오늘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한국전력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3,45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96% 상승하면서 74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3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4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상승세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합니다. 코스피 시장과 수급 상황 같은데요. 현재 기관 87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 6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다만 개인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75,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CJ ENM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상승폭 조금씩 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2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28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외국인들 순매수세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원대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오늘 강세 이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그대로 회복합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53만 9,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HLB 오늘 강세 보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임상 3상에 대한 현재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4천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조금씩 빠집니다. 1%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96,900원에 흘러가고 있고 펄어비스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 추가 하락하면서 18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 18만 6,800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오늘 0.7% 상승하면서 39,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32% 상승하면서 1,128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서 폴루스 바이오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가 이제 모회사 폴루스로부터 하기로 한 유상증자가 연기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과거에 이제 암리스라는 회사가 이제 폴루스 홀딩스가 인수하면서 바이오 회사로 이제 탈바꿈한 이런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터키 회사라든가 미국의 이제 퀀텀 바이오 펀드가 이제 폴루스에 투자하면서 이제 폴루스 바이오 홀딩스가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그 CMO 사업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여기 대표이사 이제 남승원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셀티리온 이제 부사장 출신인데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연구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티리온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회사가 어떤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CMO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이제 실질적인 핵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것은 뭐 인슐린 제제, 란투스, 뭐 성상, 호르몬제, 이런 것을 이제 2020년도 판매 목적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많은 C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몇 개 인터뷰를 통한 거 보면은 금년 중에 한 5천만 불 정도 뭐 선입금을 받을 예정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어떤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바이오 사업으로서의 성공의 키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유상증자 대금 3월 15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납입이 될 것이냐. 이것 또한 이 회사의 어떤 주가로서의 어떤 상승의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키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열티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 걸쳐있는 이 주가가 한 단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앞으로 하고 있는 일의 계약금, 로열티 이런 부분과 CMO 사업으로서의 어떤 성공이 분명히 3월 15일 전후로 해서 주가의 향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서서히 움직인다고 하면은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현재 바닥권이지만 미래의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해봐도 뭐 괜찮은 가격대니까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1월 28일에 이 SKC 코롱 PI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8%가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IT 관련주들은 전부 이제 선도주들을 위주로 해서, SFA라든지 원익 IPS, IP 시스템, 이런 이제 선도주적인 종목들이 강하게 속도를 내고 가고, 지금 이 2등주와 3등주가 이제 순환매를 가져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좀 많이 났던, 한샘이라든지, 카페24, 한일, 현대시멘트 이런 종목들 같이 추세적으로 가면서, 수익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들은, 추세 매매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드렸던 4만원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뉴욕 시장의 이제 주말 상승 마감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 0.62, 코스닥이 플러스 0.95%까지 강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0일선까지 이제 갈 수 있는 흐름을 잡아내면서요. 2250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지금 시장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무역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그러한 기대감은 옳지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위로는 2250, 아래로는 21선이 2180, 이렇게까지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번 주까지 이제 양봉이 나오면 7주간 연속 양봉이 나오는 이런 추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강력하게 지지를 했다가 무너졌던 자리가 77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코스닥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섹터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특별하게 강한 섹터나 업종은 없습니다. 고르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업종 내에서 모멘텀이 좀 강한 종목군별로 개별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주들이 전주까지 좀 속도를 냈던 거에 비한다고 하면은 밸류 체인을 타고 2등주, 3등주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선별해서 끄집어 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선도주보다는 2등이나 3등 이런 주력 업종 내에서 밸류 체인을 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031980 PSK입니다. PSK인데요. P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입니다.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이제 글로벌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주력 제품은 애셔 장비입니다. 애셔 장비인데, 이제 이 애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글로벌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애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로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회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표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표면 처리를 해줄 때 이제 감가액을 도포를 했기 때문에 이 감가액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20가지 공정 중에서 상당히 정밀한 그러한 애쇼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 시안 2공장하고 평택 E9 대충 따지면은 이 두 개의 그 모멘텀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코스닥 종목의 IT 종목들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3분기까지 해서 매출액이 2,564억, 영업이익이 648억, 전년도에 지금 5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3분기에 벌써 뛰어넘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영업이익률이 25.2%에 도달하는 굉장히 기술력이 강한 수익성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EPS가 지금 예상으로 3,134원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지금 15,500원이라고 하면은 퍼로 계산했을 때 4,900분이 아직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기술력이 강하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PSK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